자, 봅시다. 개념 강의를 먼저 진행하고 갈게요. 완전순열 또는 교단순열이라고도 불러요. 얘를 뭐라고 부르냐라고 했을 때 서브 팩토리얼이라고 해서 우리가 배웠던 5팩을 거꾸로 이런 식으로 쓰기도 하고요. 괜찮아. 읽는 건 서브 팩토리얼이라고 읽어요. 그런 다음에 디레인지먼트라고 해서 그거에 대한 약자를 따서 DO 이런 식으로도 표현해요. 자, 이건 그냥 기호의 약속일 뿐이에요. 자, 문제에서는 어떻게 나오는 거냐? 5명이 뭐를 한다고? 시험을 보는데요. 사람이라고 불리는 대상은 다 서로 다른 대상이에요. 괜찮습니까? 그런데 자기 자신의 시험지를 뭐 하면 안 돼요? 채점하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의 시험지를 채점해야 되는 이런 경우의 수 좀 구해주세요 라는 게 문제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한번 보자는 거예요. 어떻게 보고 싶냐면 두 가지 관점으로 내가 증명을 해드릴 텐데 오늘은 일반화까지 시키진 않을게요. 자, 어떤 식으로 가고 싶냐면 자, 한 사람이 있어요 이런 거야. 그치? 그러면 사람이 한 명이야. 시험지도 한 장이야. 맞아? 자기 자신 거를 채점하면 안 된대. 그런 경우의 수가 있을까요? 없죠. 그러니까 얘는 0이에요. 괜찮습니까? 그래놓고 D2요. 2명의 사람이 시험을 보고요. 자기 자신 거는 채점하면 안 돼요. 괜찮습니까? 그럼 그 경우는 이 경우밖에 없잖아요. A, B 이렇게 있다라고 치게 되면 괜찮습니까? 사람을 라지 A, B 그리고 시험지를 스몰 A, B라고 한다면 BA 이렇게 채점하는 한 가지 경우밖에 없을 거예요. 이런 것이. 괜찮아? D3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D3이라고 불리는 건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어떻게? A, B, C가 이렇게 있고 괜찮습니까? 그런 다음에 스몰 A는 여기에 올 수 없어요. 그래서 여기 B가 오거나 여기 C가 오는 경우밖에 없다 이거지. 괜찮습니까? B라는 시험지를 채점하고 나면 남은 시험지는 A이기 때문에 여기 C가 오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 CA라고 이렇게 갖다 쓸 것이고 괜찮습니까? 그런 다음에 A가 C라는 시험지를 채점하고 나면 남은 건 뭐기 때문에 A, B이기 때문에 B가 이쪽으로 올 수 없어요. 그래서 A, B 이렇게 몇 가지가 있다? 2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근데 이게 이제 4명, 5명 됐을 때는 세기가 약간 귀찮아져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반드시 한번 연습은 하셔야 돼요. 어떤 걸 연습하셔야 되냐면 D4 한 번만 연습하자는 거야. 얘를 구해가는 과정은요. 한 번 연습하는 거지. A, B, C, D 딱 이렇게 있을 때 여기 B가 이렇게 왔을 때요. 괜찮습니까?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문자는 이젠 A, C, D예요. 괜찮습니까? 그래서 여기 마치 수용도를 그리듯이 A를 채점할 수도 있고 A가 왔다라고 한다면 CD를 여기다 배열해야 되는데 망해요. 그래서 DA 이런 식 아니지? BA 썼으면 나한테 남은 거는 CD니까 DC 이렇게 괜찮아? 그런 다음에 다시 나는 여기 앞에 C가 왔을 때 그런 다음에 D가 왔을 때 생각하자는 거지. 그럼 나한테 BC를 썼으니까 남은 건 AD 근데 D가 이쪽으로 오면 안 돼요. 그래서 DA 여기 D를 이렇게 뭐 했을 때는 채점했을 때는 나한테 남은 카드는 이젠 AC 이렇게 있는 거니까 괜찮아요? C가 이쪽 자리에 온 거니까 AC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뭐 하겠다? 직접 나열해서 세보겠다는 거야. 괜찮아? 한 번쯤은 반드시 연습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한 번쯤은 내가 그 한 번을 지금 해볼게. C가 왔을 때는 나한테 남은 카드는 이제 이쪽을 구성해야 되는 건 A, B, D도 구성해야 되는 건데 A가 오고 B는 못 오니까 D가 왔다 이거야. 그러면 C, A를 썼을 때는 나한테 남은 카드는 B, D 그래서 D는 이쪽으로 오면 안 되니까 DB 이렇게 가져다 쓰시고 맞아? CD를 썼으면 AB가 남았는데 AB는 이렇게 AB가 와도 되고 BA가 와도 된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3가지 싹싹 이렇게 됐다는 거지. 마지막 D라는 이 카드를 사용하게 되면 나한테는 A, B, C로 얘를 배열해야 돼. 그치? 그러면 A가 이쪽으로 올 수도 있고요. B는 못 오니까 누가 올 수도 있어? C가 올 수도 있겠지. 그럼 나한테 남은 카드는 뭐야? BC. 근데 C는 이쪽으로 오면 안 되니까 BC 이렇게.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 이젠 DC, AB인데 여기다 AB를 갖다 써도 되고 BA를 갖다 써도 된다. 이렇게. 그래서 3가지 총 9가지 이렇게 된다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이렇게 세가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얘를 이젠 첫 번째 관점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요. 요 선생님이 D4까지 갖고 놀기에는 너무 좀 많아서 귀찮아서 D3을 갖고 노는데, 첫 번째 여러분들한테 얘를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다는 것도 설명해 드릴게요. 포함과 배제의 원리라 그래서 포제의 원리라고 부르죠. 우리 집합을 배우던 시절에 나와요. 괜찮습니까? 집합을 배우던 시절에. 자, 포함과 배제의 원리라는 건 A 또는 B 또는 C라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한다. 3개짜리는 1개짜리 다 더하고 2개짜리 빼고 맨 마지막에 3개짜리의 교집합 더한다. 맞아? 4개짜리라고 한다면 1개짜리 다 더하고, 맞아? 2개짜리 교집합 2개짜리 다 빼고 3개짜리 다 더한 다음에, 맞아? 4개짜리 뺀다. 플러스 마이너스. 괜찮습니까? 이거를 포함과 배제의 원리라고 불러요. 물론 선생님은 색칠하기 원리라고 했죠. 자, 그럼 이상을 이렇게 볼게요. 함수화시켜서 보게 되면 번호로 나는 D3을 먼저 관찰하고 싶어요. 자, 이렇게 가는 함수가 있었다라고 칩시다. 1, 2, 3, 1, 2, 3 이렇게 있었다라고 칠게요. 그러면 지금 함수 구조로 내가 얘를 본다면 이런 구조 아닐까요? 어떤 구조요? 완전 순환이라고 불리는 자체는요, 이런 거예요. 어떤 거? fx가 x이면 안 된다, 이런 거잖아요. 그치? f1에 대한 함수값은 1이면 안 돼요. f2에 대한 함수값은 2면 안 돼요. f3의 함수값은 3이면 안 돼요. 이런 거지. 그러면서 이 f라고 불리는 함수는요, 혹시 혼자서 5명의 시험지를 다 채점하면 짜증나잖아요. 맞아? 무조건 시험지 한 자리씩은 배정받아야 되는 거니까 결국 얘는 뭐가 되는 거냐면 1대1 함수이지만 치역과 공역이 같아서 1대1 대응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럼 나는 이렇게 말할게. 얘들아 잘 들어봐. F1이 1인 경우와 F2가 2인 경우, F3이 3인 경우인데 내가 구하고 싶은 것은 F1이 뭐가 아니다? 1이 아니고 F2도 2가 아니고 F3도 3이 아닌 이거에 대한 경우의 수를 구하는 거야. F1도 1이면 안 되고요. F2도 2면 안 되고요. F3이면 3이면 안 돼요. 괜찮습니까? 이 경우를 구하는 거 맞지? 그런데 얘를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냐라는 거야. 어떤 경우? 난 그럼 이렇게 생각하자는 거지. 아, 얘를 만족시킨다는 걸 구한다는 것 자체는 우리 전체 경우의 수에서, 전체 뭐에서? 경우의 수에서 빼자는 거야. 어떤 걸 빼자라고 하면 이런 거 n F1이 1 괜찮습니까? 또는 F2가 2 또는 F3이 뭐가 되는 경우? 3이 되는 경우. 얘를 빼주자는 거지. 예. 자, 우리는 항상 생각을 이렇게 갖고 있잖아요. 내가 항상 연습할 때는 2가지를 연습하라 그랬어요. 괜찮아? 직접 돌파라고 하고, 나는 이것을 뭐 또 다른 표현 방법으로는 직접 돌파가 힘들 때 또는 복잡할 때, 케이스가 너무 많을 때, 괜찮습니까? 이럴 때는 뭐 하자? 부정을 생각하자. 전체에서 부정을 빼자. 괜찮습니까? 이 2가지. 직접 돌파도 연습하셔야 되고 부정으로 푸는 것도 연습하셔야 해. 그럼 나는 지금 얘네들을 다 만족하는 거를 세고 싶거든? 그런데 그거를 뭐로 보아도 되냐면 얘의 부정이요. 괜찮습니까? 얘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해야 되는데 그거의 부정. 괜찮습니까? F1이 1이 아니다의 부정은 F1은 1이다. 맞아? 거기에 또는 F2는 2다. 또는 F3은 3이다. 괜찮습니까? 이렇게 문제를 설계할 수 있는 거 맞죠?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렇다면 결국 얘가 내가 집합에서 배운 뭐가 된다는 거야? 포함과 배제의 원리인 포제의 원리가 되지 않냐라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그럼 난 시작. 어떻게 시작? 아니, 경우의 수를 세는 거야. 이젠 내가 이 사건을 A라고 하고 이 사건을 B라고 하고 이 사건을 C라고 이렇게 하자 이거야. 그치? 그러면 나는요 F1이래요. F1이라는 거는요, 얘가 1을 이렇게 선택했어요. 괜찮습니까? 그러면 얘네들은요 1대1 대응만 만족하면 되는 거 맞지? 그럼 얘가 선택할 수 있는 거 몇 가지? 2가지. 얘는 2가 선택한 거 선택하면 안 돼. 맞아? 그래서 2가지. 그래서 1개짜리를 다 더해주세요 이런 거야. 그럼 얘를 계산한다는 건 2 더하기 이게 바로 NA, 그리고 2 더하기 이게 바로 MB, 그리고 나서 2. 괜찮습니까? 예, 그런 다음에 이제 빼주자는 거야. 뭐를 빼줄 거냐면 F1. 괜찮습니까? 우리들의 교집합이요. F1도 1을 선택하고 F2도 2를 선택하는 경우요. 괜찮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이 교집합 얘요. 1도 1을 선택하고 2도 2를 선택한. 괜찮습니까? 이 경우요. 그게 바로 얘와 얘의 교집합이겠죠. 괜찮습니까? 그러면 3은 1대1 대응해야 되니까 3을 선택할 수밖에 없네. 그래서 빼기 1, 빼기 1, 빼기 1. 괜찮습니까? 괜찮죠? 둘 다 동시에 만족하는 걸 빼준 거예요. 1개짜리 더하고 2개짜리 교집합 빼고. 그치? 그런 다음에 맨 마지막 어떻게?
우리 셋 다 만족하는 경우도 한 번 더 해야 되겠지. 셋 다 만족하는 경우는 3, 2, 3을 선택하는 경우 괜찮습니까? 그렇게 뭐 플러스 한 가지 이해해요? 그럼 요게 결국 계산하시면 빨간색을 계산하시면 여러분들이 뭐가 되는 세상입니까? 라고 했을 때 4가 되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전체 경우의 수는요 1대1 대응. 얘가 선택하신 건 3가지, 2가지, 1가지. 그래서 몇 가지? 6가지에서 4가지를 빼더라. 그러면 몇 가지가 됩니다? 2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D3의 값이 2가지다. 이렇게 포함과 배제의 원리로서도 얘를 볼 수 있다는 거야. 괜찮습니까? 그럼 4개짜리는 1개짜리 다 더하고 2개짜리 교집합 빼고 3개짜리 교집합 다 더하고 맞아? 4개짜리 한 번 더 빼주면 똑같이 구성할 수 있겠다. 괜찮습니까? 이게 이제 첫 번째 관점입니다.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자, 그런데 이제 두 번째 관점을 보여드릴게요. 두 번째. 자, 요 아이디어를 학습하셔야 해. 나한테 말이야. D7. 아니 7명이 시험을 보고 시험지를 채점해야 되는데 자기 자신 거를 채점하면 안 된다는. 얘를 이제 수영도로 풀기에는 무지막지하다는 거야. 예? 이럴 때는 어떡하지? 이게 무지막지하다는 거야. 그럼 얘는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 이렇게 생각해 보자는 거지. 자, 볼게. 그럼 함수의 구조도 만들면 D7을 구하기 위해선 1, 2, 3, 4, 5, 6, 7 이렇게 되고 1, 2, 3, 4, 5, 6, 7 무지막지하게 많다 이거야. F인데 괜찮습니까? 포함과 배제로의 원리로 본다고 하더라도 만만치가 않아요. 나를 짜증나게 만들거든요. 그렇게 짜증나는 건 아니고 일반화시키면 되긴 하는데 오늘 그 일반화까지는 시키진 않고 잘 보자. 그럼 D7 얘를 어떻게 구할 거냐 이런 거야. 자, 볼게. 그러면 F1이 K인데 F1이 K를 선택했다. 그쵸? 그럼 K 값이 될 수 있는 경우는 뭐부터 뭐까지? 1은 안 돼요.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얘가 K가 될 수 있는 건 2부터 쭈루룩 어디까지? 7까지. 즉 6가지의 경우가 있겠네. 6가지 뭐가 있다고? 경우가 있겠네. 자, 이때 나는 상상을 하는 거예요. 나는요 K가 2일 때를 한번 상상해보자 이런 거야. 좋아. 이 6가지 중에서 한 가지 경우를 구체화시켜서 한번 상상해보자는 건데 F1이 2가 된 경우를 상상해보자 이거야. 그런데 나는 지금 뭐를 할 거냐면 케이스 분류를 할 거야. 어떻게 케이스 분류할 거냐면 호로록 봐봐. 케이스 1. 첫 번째 케이스는 F1이 2이고 F2가 1인 경우와 케이스 두 번째 케이스라고 불리는 이 녀석은요 어떻게? 이렇게 F1은 2이고 F2가 1이 아닌 경우 이 2가지 경우로 케이스 분류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여기까지 선생님 말 괜찮습니까? 그럼 케이스를 분류했으면 우리의 행동은 중복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야 되는데 야, 이 케이스와 이 케이스는 중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없죠. 괜찮습니까? 아, 중복 없구나. 중복이 없구나. 그럼 나는 케이스 1에서 구하는 경우의 수와 케이스 2에서 구하는 경우의 수를 더하게 되면 그것이 내가 원하는 뭐가 만들어지겠다? D7이 만들어지겠다라는 이 세상이야.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 상상을 한번 해보자는 거지. 어떻게? 케이스 2라고 불리는 건 도대체 어떤 경우냐? 이런 경우야. 봐봐. 케이스 1. 이 케이스 2라고 불리는 것은 이런 경우 아니냐라는 거야. F1이 2를 선택하고 F2가 2를 선택했다는 건 1, 2, 3, 4, 5, 6, 7 이렇게 갖다 쓰고 1, 2, 3, 4, 5, 6, 7 이렇게 갖다 쓰게 되면 얘가 얘를 선택하고 얘가 얘를 선택해. 그러면 나는 요 녀석을 뭐 해주면 돼? 매치시켜주면 되는데 그대로 규칙을 따르면 되는 거야. 3, 4, 5, 6, 7 이라는 사람이 있고 3, 4, 5, 6, 7의 시험지가 있는데 자기 자신 거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 거를 채점해야 되는 거 맞지? 야, 그럼 3, 4, 5, 6, 7, 3, 4, 5, 6, 7 어머나 얘를 결정짓는 방법은 뭐랑 똑같다는 거야? D5랑 똑같다는 거지. 5명의 사람, 5명의 시험지. 괜찮습니까? 아, 그래서 이 케이스라고 불리는 건 결국 뭐라는 거지? D5가 된다는 거야. 괜찮습니까? 이해할 수 있겠죠? 5명의 사람, 5명의 시험지. 맞아? 서로 다른 놈을 채점해야 된다. D5. 그렇구나. 케이스 2는 D5를 구하는 경우랑 똑같다는 거죠. 그런데 케이스 2. 여기서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나옵니다. 이런 거야. 아이디어. 이 아이디어를 여러분들이 배워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지. 자, 볼게. F1이
F1은 2를 선택하고요. F1의 값은 2고요. F2의 값은 1이 아니다. 이 사항이야. 자, 그럼 이렇게 한번 매치시켜 볼게. 자, 내가 함수를 이렇게 그리는데 자리해야 해. 1, 2, 3, 4, 5, 6, 7 이렇게 있었어. 1, 2, 3, 4, 5, 6, 7 이렇게 있었어. 엄청난 아이디어야. 1은 2를 선택하는 거거든 지금. 괜찮습니까? 그런데 F2는 1을 선택하면 안 돼. 자, 이 그림을 선생님이 다시 한 번만 친절하게 이렇게 다시 한번 내가 너를 이렇게 표현할게. 1, 2, 3, 4, 5, 6, 7이 있었는데 순서 바꿔서 2, 1, 3, 4, 5, 6, 7 이렇게 썼어. 지금 F1이 2를 선택한 이 경우거든. 그런데 내 말 잘 들어봐. 그러면 사실 얘게 DO라는 거 볼 때도 이 녀석은 관심이 없었지. 삭제지 이미. 가정된 사항이니까. 그럼 이 새끼도 신경 쓸 필요 없지. 삭제지.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지금. 괜찮습니까? 난 나머지 부분에만 신경 쓰면 되는데 내 말 잘 들어봐. 얘들아 3, 4, 5, 6, 7 3, 4, 5, 6, 7 그대로 있다? 괜찮습니까? 3, 4, 5, 6, 7 3, 4, 5, 6, 7 그대로 있지. 근데 2, 1 얘만 다른 거 맞지. 그런데 이 경우는 절대로 F2는 1이면 안 돼요. 그럼 여기도 절대로 화살표를 보낼 수 있어 없어? 없거든요. 괜찮습니까? 얘는 얘를 선택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세상이야. 여기까지 괜찮아? 그럼 나한테 남은 시험지는 1, 3, 4, 5, 6, 7이 있는데 어차피 얘는 얘를 선택할 수가 없으니 괜찮아요? 위에 거 신경 쓰지 마시고요. 괜찮아? 어차피 삭제니까. 엄청난 아이디어예요. 어떤 아이디어? 1을 그냥 얘를 뭐로 생각하자? 2로 생각하자. 그래도 되지 않냐라는 거야. 괜찮아? 어차피 얘는 얘를 선택하지 않을 거야. 그치? 그럼 상상으로 어차피 3, 4, 5, 6, 7, 3, 4, 5, 6, 7 세팅되어 있고 이 숫자 중에 2는 없거든요. 내가 주목하는 사이즈는 딱 여기인데 맞아? 이 6개의 시험지였는데 어차피 이 6개의 시험지 얘는 신경 쓰는 세상이 아니니까 거기에 2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어요. 괜찮아? 위에 건 어차피 신경 안 쓰는 거니까. 근데 얘가 어차피 얘를 선택하지 않는다고요? 그럼 얘를 그냥 뭐로 생각하자는 거야? 1이라는 놈을 2로 생각해버리자는 거야. 2로 생각하는 순간 2, 3, 4, 5, 6, 7 2, 3, 4, 5, 6, 7 맞아? 그럼 뭐를 구하는 경우랑 똑같다는 거지? D, 6을 구하는 경우랑 똑같다는 거야. 이 경우는 뭐를 구하는 경우랑 똑같다? D6을 구하는 경우랑 어차피 똑같아진다. 이거예요. 다시 정리할게. 자, 봐봐. 나는 F1이 뭐를 선택할지 모르겠어. 하여튼 얘는 1을 선택하면 안 되거든. 그럼 K의 값이 될 수 있는 건 2부터 7까지 몇 가지? 6가지가 있는 거야. 그치? 그럼 나는 그 6가지 중 한 가지 그냥 구체화시켜서 여러분한테 보여드리고 싶다는 거지. K가 2였을 때를 한번 상상해보자고. 그럼 F1은 2로 고정된 사항이야. 그치? 근데 나는 경우를 셀 건데 이거를 두 가지로 케이스 분류하겠다는 거야. F1이 2를 선택한 상황 속에서 F2가 1이 될 때와 F2가 1이 되지 않을 때 우리들은 중복이 없으니까 우리 각각의 경우의 수를 더하면 그것이 답이야. 그치? 근데 이 경우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크로스 되는 거야. 그치? 그럼 너 꺼져 신경 쓰지 않을래. 맞아? 그러고 나면 사람 3, 4, 5, 6, 7 시험지 3, 4, 5, 6, 7 5명의 사람이 시험을 받고 자기 자신 거의 시험지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 거를 채점하는 경우 결국 D5랑 똑같죠. 그래서 케이스 1이 D5예요. 괜찮아? 근데 D6이라는 사항이 재밌다는 거지. D6이라는 사항 자체는 요 케이스 2가 재밌다는 거지. 이 케이스 2는 F1이 2를 선택한 거야. 괜찮습니까? 그럼 얘는 이제 꺼져. 내가 신경 쓴 사항이 아니야. 그럼 남은 사람은 2, 3, 4, 5, 6, 7이고 시험지는 1, 3, 4, 5, 6, 7이었지만 어차피 2번은 1번 시험지를 채점하지 않을 거거든. 그 경우를 생각하는 거니까. 맞아? 그럼 어차피 이쪽으로 화살표를 못 날리니까 얘를 그냥 1이라는 숫자를 뭐로? 2로 상상합시다. 그래도 전체적인 내용은 변해 안 변해? 안 변한다는 거지. 얘 입장으로 봤을 때 1이나 2나 뭔 상관이야? 아니 3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1번 시험지나 2번 시험지나 뭔 상관이냐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대상인데. 맞아? 얘네들의 입장으로 봤을 때 이 시험지가 1번이나 2번이나 경우의 수를 구하는 데 있어서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안 준다라는 거야. 여전히 얘의 입장으로도 나는 너를 선택하지 않을 거니까 어차피 뭐가 1이든 2든 상관없다는 거지. 괜찮습니까? 그래서 얘를 2로 생각한다면 결국 D6을 구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이런 거예요. 괜찮습니까? 그러면 나는 이렇게 주장할 수 있어요. D7이라고 불리는 이 녀석은요. 결국 F1이 될 수 있는 값은 6가지였어요. 자기 자신 하나 제외하는 거니까. 맞아? 그래서 어떻게? 6 곱하기 거기에 D5 더하기 D6입니다. 얘가 K가 2일 때든 3일 때든 4일 때든 5일 때든 6일 때든 7일 때든 어차피 이 경우는 똑같을 거라는 거지. 괜찮아? 그래서 이 경우의 수를 6번 더했습니다.
그래서 일반화시킨다면 어떻게 일반화시킬 수 있다는 거지? dn이라고 불리는 이 녀석은 어떻게? 경우의 수는 n-1만큼의 경우의 수가 있을 거고, 즉 k가 될 수 있는 경우의 수 맞아? 괜찮습니까? 걔는 자기 자신을 제외한 n-1만큼이 있을 거고, 그런 다음에 여기다 어떻게 갖다 쓰면 된다고? dn-1 더하기 d의 n-2다 이렇게 갖다 쓰면 되지 않냐라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 그 식을 그대로 여기에 적용시켜 본다면 D4라고 불리는 거, 우리가 아까 계산했던 이 9가지가 나오는 경우는 이렇게 계산된다는 거죠. 어떻게? 3 곱하기 n-3 곱하기 어떻게? D2 더하기 D3 괜찮아? D 더하기 D3 그래서 어떻게? 1 더하기 그래서 9가지가 나오고요. 괜찮아? D5 얘를 구하는 경우는요. 어떻게? 4 곱하기 n-1 4 곱하기 괜찮습니까? 우리 둘이 더하면 2 더하기 9 그래서 뭐가 되더라? 44가 되더라. 요것을 완전순열이라고 불러요. 교란순열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괜찮습니까? 네, 잘 정리해 주세요.